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지방흡입의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검색이나 문의로 요즘은 쉽게 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규격화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력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방흡입은 어떤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시술자마다 또는 병원마다 전혀 다른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게 좀 어렵게 되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병원이나 시술자의 내용이나 시술의 어떤 특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격을 알아보거나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넌센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크기를 알아보기 전에 그 비용을 치르는 대상이 어떤 수준인지를 잘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은 지방흡입의 경우에는 시술자의 수준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고 싶겠지만 또 굉장히 전문화된 마케팅 하는 분들이 이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을 하는 가장 유명한 쉽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한 비용에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나 여러가지 SNS를 통해서 후기를 좀 알리는 거죠. 이벤트나 할인들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케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 방법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할인을 해주게 된다면 어떤 케이스들을 할인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병원의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VIP들이 또 할인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한 부위를 시술을 했는데 다른 부위를 또 하게 되는 분들이거나, 또는 그분이 가까운 지인을 소개시켜줘서 그분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을 좀 할인을 해준 게 맞겠죠. 그런데 그냥 생뚱맞게 그 병원에 이제 상담하러 처음 갔는데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좀 해픈 할인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면 나의 경우는 아마도 가장 비싼 할인,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할인을 나한테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는 아마도 내가 가장 비싼 비용으로 그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할인 전에 제공된 어떤 그런 표방된 비용들은 사실은 의미 없는 허수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할인이 되면 또 그 시술의 수준이 거기에 맞춰서 낮아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이 재수술 관련 영상이 있죠.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 두었는데요. 요즘에 경쟁적으로 광고 때문에 비용이 낮아지면서 시술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지방흡입을 고려할 때는 좋은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지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런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생기면 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비용이 좀 낮은 쪽을 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죠. 좋은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벤트를 하거나 할인을 하는 이런 병원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방흡입을 받는다고 하면 얼굴까지 심지어 내밀고 이런 내용들을 사진을 올리고 또 글을 쓰고 이런 작업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순수한 후기일지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도 언젠가 상세하게 좀 할 예정이고요. 후기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수술비를 좀 할인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또 순수한 후기가 올려지기가 좀 힘들겠죠. 본인이 그 제출한 사진보다 좀 더 이렇게 좀 꾸며진 사진으로 올려지게 되고, 글도 많이 좀 이렇게 좀 바뀌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마케팅 회사나 병원에 그 아이디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내가 전해준 사진을 좀 더 예쁘게 하거나 또 글도 알아서 쓰고 그렇게 올려지는 경우가, 그렇게 하기로 또 계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도 본인은 그냥 할인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도 그런 사진이나 후기를 보고 그 병원을 선택하게 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좋지 않죠.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다면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지방흡입을 했지만 인터넷이나 SNS에서 그 후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혹은 저희 병원에서 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 저희 환자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광고 회사가 주관하는 어떤 마케팅이 없으면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유명세는 다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고를 때 후기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후기가 광고 자체인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비용이 단순히 크던 작던 그것이 가치 있는 비용이 돼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뭐 어떤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죠. 이 영상을 한번 좀, 짧은 영상이니까 보시고요. 정말로 나를 시술해주는 시술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 시술자의 이력을 명확한 어떤 근거가 되는, 제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실의 이력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상담실로 간 다음에 제일 첫 페이지로 가보면 상담실이 이제 시작된 그 연도가 있겠죠? 그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시술자와 충분한 상담을 한 다음에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비는 그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인지도가 높은 병원이라면 좀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 인지도라는 것이 수술의 결과와 관계없이 마케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도 있었는데, 제가 2001년에 처음 지방흡입 병원을 개원했을 때는 이 지방흡입 비용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는 시술하는 분도 많지 않았지만 병원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소수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수술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더 높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지방흡입이 많이 보급도 되고 시술하는 분도 많이 많아지면서 아주 자연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좀 비용이 많이 낮아졌죠. 이것은 서로에게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특정 병원이 고려되었다면 이제 내 경우에 시술비를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내용으로만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앞에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크기보다는 시술의 어떤 질이나 내용이 중요하니까 앞에 내용도 제가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서 가볍게 알아보면 기본 비용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비용보다 좀 꽤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상술일 수도 있죠. 뭐 소위 미끼 상품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시술의 범위가 뭐 확장되거나 뭐 축소되거나 이런 문제, 또 뭐 수술의 난이도, 뭐 마취비, 후관리비, 이런 명목들로 또 이제 비용이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탓하기보다는 상담을 할 때 구체적으로 잘 따져가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수술의 난이도에 의한 비용의 변화는 좀 합리적인 것이 되겠죠. 체중이 증가할 때 수술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들은 다 하시지만,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체중의 증가와 뭐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비용의 변화를 주는 이런 요인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중과 키가 있죠. 체중이 많아지면 시술이 힘들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 되고요. 체중이 또 낮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또 쉬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연예인 지망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적은 지방을 또 많이 긁어내려면 그 작업이 좀 더 힘들고 또 이것을 또 예쁘게 만들기도 더 힘들게 되겠죠. 적정한 레인지의 지방 흡입보다 많아지는 것도 힘들고 그보다 좀 적은 분들의 케이스에서 지방을 적극적으로 빼내는 것도 좀 더 어려운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라기보다는 사실은 시술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키가 크시면 이제 위아래로 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체중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방이 좀 적더라도 키가 커서 허리나 팔다리가 길어서 면적이 넓은 게 좀 더 시술이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키가 크신 분들 허벅지 수술을 할 때 한번 이 정도까지 이제 시술을 하고 그 좀 더 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긴 캐뉼라 수술봉을 넣어서 한 번 작업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남성의 경우가 좀 더 힘들게 되겠죠. 지방이 뭐 단단하거나 사이즈가 더 큰 문제도 있지만 수술 과정에서 조금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수면 하에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자고 있지만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씩 움직이고 뭐 말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 이제 좀 힘이 센 남자분들이 움직일 때 저희가 이제 고정하고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셋째는 피부의 확장 정도, 탄력도, 처짐이나 찌그러짐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흡입은 피부를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 돼요. 지방층에 수액을 많이 넣고 지방을 그것과 같이 뽑아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액을 충분히 넣어서 찌그러진 피부를 평평하게 펴놓은 다음에 시술을 해야지 올바른 시술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피면은 원래는 좀 좁았던 그 면적이 수액을 넣어서 평평하게 되면서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난이도가 좀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거나 탄력성이 없는 피부를 내용물을 감소시키면 이 남는 거죽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안으로 모이면서 더 찌그러지거나 더 처질 위험성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출산을 했다거나 체중 변화가 좀 많았다거나 좀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린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 시술을 꼭 해줘야 돼요. 이것은 지방 세포를 많이 이제 꺼내서 부순 다음에 지방층을 얇게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구를 바꾸어서 다른 기구로 지방층 바로 위에 있는 그 피부층을 자극을 열심히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탄력세포가 많이 재생되면서 피부의 면적이 줄고 그러면 회복대에 처짐이나 찌그러짐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의 리프팅 타이트닝이죠. 이론은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시술이 어려워서 경험이 많은 시술자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난이도를 증가시키고 또 비용에도 영향을 주지만 결과와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열심히 해줘야 되고 제가 이 시술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재수술의 경우에 난이도가 또 많이 증가합니다. 재수술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좀 올려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재수술은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변수가 많이 있고 난이도가 많이 다르게 되겠죠. 그런데 시술자가 힘들기는 하지만 또 결과가 시술 받는 분이 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또 비용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수술 받는 분이 너무 큰 비용을 들이고 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면 좀 서로가 불편하니까 시술자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상승만을 하고 난이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용 상승을 많이 안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재수술에 대해서 비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죠. 기타 나이나 출산의 유무, 또 뭐 횟수, 질병의 유무, 이런 내용들이 난이도와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 간단한 상담으로 알 수가 없어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병원에 들러서 직접 대면을 하면서 시술자에게 좀 그 상황을 보여주고 그 난이도를 고려해서 비용을 좀 들으시는 게 좋겠고요.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뭐 홈페이지나 메일이나 뭐 시술자와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상세한 나의 정보를 좀 전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올바른 좀 비용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난이도 파악은 실제 시술자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뭐 제가 직접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번 이렇게 비용이 결정이 되면 뭐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간혹 그 애누리에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간혹 또 굉장히 또 서운해 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 비용이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도 가장 적절한 비용의 시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은 원장이 직접 돈 얘기를 하니까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웬만한 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숙련된 실장님들이 이제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저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지방흡입에도 부가세가 붙기 시작했죠. 예전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비용에 이것이 추가되는 개념으로 또 병원들이 좀 비용을 받고 있죠. 이게 10%나 되는 큰 돈이니까 이 내용도 상담할 때 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은 시술자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규모도 큰 수술이라서 비용이 조금 비싼 수술이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싼 비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유혹에 흔들리고 좀 선택 기준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좋은 시술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